아까 이게 우리가 계산을 잘못한 게 아니었어. 아까 여기까지 나왔었잖아. 이게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12.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맞더라고. 그래서 x에다가 이제 이게 840이 나오게 하는 x를 찾는 거였어 그냥. 우리 그 고차 방정식 하면은 원래 대입해가지고 조리제법 하잖아. 같은 거야.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될 거를 찾는데, 근데 이제 팁은 조금 그렇긴 한데, 이 길이가 4잖아. 네. 그럼 얘는 x는 4보다는 길겠죠. 네. 그래서 6 넣었어요. 오. 그랬더니 딱 맞아 떨어지더라. 얘가. 센스. 그래서 그 6을 여기 아까 우리 구해놨던 그 BD 제곱에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따로 한 번 더 풀어봐야겠다. 이거 넘기는 문제 아니야? 이건 넘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시간을 들인다라면은 누구든지 간에 풀어볼 수는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면 건들면 안 되는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패스를 했다가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는 건드려 볼 만한 한 문제예요. 왜냐면 얘는 푸는 게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문제인 건데. 근데 솔직히 이번 기말은 중간 때는 빨리 넘어간 다음에 처음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다시 한번 보세요라고 했었지만은 기말은 아마 다시 못 돌아올 거예요. 엄청 어려워. 네, 우리 지금 그 3, 4차 군능집 풀 때 시간 걸린 거 봐봐요. 그래서 아마 다시 못 돌아올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 할 때 오답이 발생을 하잖아요. 재풀이 할 때. 왜 틀렸는가도 중요하고 어디에서 어떤 계산 실수를 했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 특히 3, 4차는. 3, 4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습관이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 개인차라서 내가 말 못 해줘요. 그래서 나는 항상 보면은 이때 뭐를 하다가 실수를 해. 나는 이 조립제법을 하다가 항상 잘못 쓰더라. 아니면 나는 이걸 검수식으로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 쓰더라. 약간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본인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싱을 통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걸 통해 가지고 오답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그 오답들을 다 보시면서 내가 왜 틀렸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풀이 과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풀이 과정을 내가 썼던 풀이 과정을 다시 보면서 어느 부분이 틀렸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씨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태용이가 큰일 났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말 완전 기본적인 소양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그래서 이게 대소한 미적분으로 가면 갈수록 풀이 과정의 길은 점점 길어지거든요. 20줄, 30줄 이게. 근데 이제 용지가 그렇다고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지 크기는 똑같단 말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좁은 공간에 20줄, 30줄을 밀어서 넣으려면은 글씨 크기는 작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쓸 때도 보게 되면은 지금 내가 쓴 것도 보면은 일단 딱 보자마자 얘가 좀 길 거라는 거가 예상이 됐어요. 얘가. 그래서 왼쪽 위부터 해가지고 글씨를 작게 쓰기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쵸? 이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역을 확보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풀 때도. 근데 그냥 무작정으로 해가지고 노트에다가 넓게 해가지고 널찍널찍하게 해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런 연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역이 좁다라고 해가지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글씨를 거기에 맞춰야 돼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작은 글씨를 쓰는 연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면은 훨씬 더 작은 글씨가 많이 생긴단 말이죠.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시그마거든요. 이게 대수에 나오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글씨가 한 문제 속에 많이 나와요. 이게. 그리고 이제 리미트를 하더라도 x가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로 갔을 때 얘가 2x제곱 플러스 3x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은 글씨 영역에 대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쓰실 때도 조그만 글씨를 내가 항상 일정한 글씨체로 해가지고 일정한 규칙 하에서 뭔가를 적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을 기다려주진 않을 테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하셔야 돼요. Right now. 본인이 신경 쓰지 않으면은 평생 영원히 나아지지 않거든요. 이게 당연히 성적 하락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게. 글씨를 아주 이쁘게 쓰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쁘게요. 적당한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되가 아니라 아주 이쁘게 쓰라는 얘기예요. 예. 진짜 이쁘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손글씨 할 때 그 수준으로는 여러분들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예. 나도 남자친구 잘 쓴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자애들 필기하는 거 보게 되면 나보다 훨씬 이쁘게 잘 쓰잖아.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내가 쓰는 정도는 여러분들도 쓸 줄 알아야지 여러분이 수학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1150번. 이거 연립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자, 얘는 강력한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상수항 부분을 보세요. 하나는 0이고요. 하나는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로 뭘 봐야 되냐면은, 는영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보고서 뭘 할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는영으로 끝나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해야 돼요.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는영으로 끝났냐, 는영으로 끝나지 않았냐. 는영으로 있지 않다라면은 여러분이 못 건드려요. 얘가 아래식은 여러분이 건들 수가 없는 식이에요. 그래서 위의 식만 가지고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의 식 인수분해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x-y, x-3y는 0 이렇게 해서 바뀌죠. 그렇죠. 그럼 저기서 뭐가 나오냐? x는 y 또는 x는 3y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해야 되냐? 첫 번째, x가 y일 때 이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x가 3y일 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럼 x는 y를 어디다가 넣는 거야? 아래식에다가 x는 y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x 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3x 제곱 24. 그러면 얘는 6x 제곱이 24, x 제곱이 4.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x, y는 어떻게 나올까요? 2,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됐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쌍이 나오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이제 2번 x 대신에 3y를 넣으세요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넣어봅시다. 얘가 18y제곱 더하기 3y제곱 더하기 3y제곱은 24. 이거 계산하면은 24y제곱은 24, y제곱은 1. 그렇죠? 그러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x, y는 y가 1일 때에는 x가 3배니까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쵸? 자, 여기에서 아까 태웅이가 이 질문을 했거든요. i가 1, 2, 3, 4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왜? 답이 안 나와서 그래요. 이게 답 나오니까 이제 알겠죠? x, y가 4개의 쌍이 나오잖아요. 1, 2, 3, 4라고 했었던 이유는 쌍이 4쌍이었어 그런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알파 1이 뭐예요? 얘가 알파 1, 얘가 베타 1. 여기가 알파 2, 여기가 베타 2. 얘가 알파 3, 여기가 베타 3. 얘가 알파 4, 여기가 베타 4. 지금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얘가. 그러면은 알파 i, 베타 i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러면 둘이 곱하면 4. 여기는 3. 최대값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얘는 출장률이 높아요. 보면은 이렇게 뭐 1번 땡땡 뭐 2번 땡땡 뭐 딱 이런 것들이 보통 서술형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얘가 이제 2차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서술형으로 내기가 어렵지 않으면서도 풀이 과정이 길쭉하고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기가 좋아. 그래가지고 얘는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스타트하는 거부터 해가지고 잘 기억을 해놔야 돼요. 는영인지 는영이 아닌지 그걸 구분하는 거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는영으로 되어 있으면은 인수분해인가
생각하시는 거죠. 됐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1167번. 2차 방정식 두근 알파 베타 그리고 또 뒤에서 베타 감마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일단 얘는 근각계수부터 좀 써놓고 시작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각계수 힌트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 그리고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B, 그리고 베타 감마는 A 할 수 있어요. 다음에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주어져 있는 힌트를 가지고서 A 플러스 B를 어떻게 만들까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x에다가 1 대입하면은 위에 있는 거 아니요. 그렇게는 안 풀릴 것 같아요. 잠깐만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은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 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뺀다라고 했을 때 베타에 알파 마이너스 감마를 하게 되면은 B 마이너스 A 그러면은 베타는 마이너스 1 이 나와요. 여기 이거 어떻게 되는지 이해됩니까?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얘가 나와요. 그리고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은 얘가 나와요. 이해했습니까? 근데 여기 얘잖아요. 얘가 B-A랑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베타가 1이네. 잘못 썼다. 베타 1이네요. 그쵸? 1 맞죠? 베타 1이네요 얘가. 자 그럼 베타를 이제 넣어보게 되면은 알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 감마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나오고 베타가 1이니까 알파는 B 감마는 A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B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겠네요. 그러면 참이네요. 기억이. 됐나요? 자 그러면 니은은요. 여기 써져 있네요. 알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맞네요. 그리고 디귿은요. 알파 플러스 감마 하게 되면은 알파 플러스 감마 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이네요. 이것도 맞네요. 알파가 왜 B예요? 뭐라고요? 베타는 1을 대입했었잖아요. 여기다가 알파는 B, 감마는 A. 됐습니까? 쌤, 좀 위로 올려주세요. 이게 단데? 그럼. 시간 있을 때마다 다른 거 바로바로 푸세요. 그래서 3, 4차 미리 끝났다면 오케이 나 다 끝냈어 놀자 이게 아니라 2차 부등식도 만만치 않게 길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이번 주말도 그렇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럼 끝이네. 오케이. 자 그리고 잔소리 하나만 더 하자면
그 이번에 타 과목 망친 사람들 있잖아요. 수학 말고 타 과목이요. 이건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타 과목 했을 때 우리가 수학 때문에 좀 바빠가지고 거의 대운이 한 달 남기고서 타 과목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면은 본인이 중간 때 망쳤다라면은 뭔가 원인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문제를 많이 안 풀었기 때문에 못 봤을 수도 있고, 내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좀 다 암기를 하고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암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시험을 봤다던가 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금 타 과목의 내신이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안 나온 과목 생각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기말 때 나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중간 때랑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스타트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계속 맞아요. 좀 일찍 시작해야 돼요. 이게. 근데 지금 너무 바쁜 거 알아요. 지금 이게 수학이 너무 많죠. 그래서 이게 3, 4차에 2차 분식까지 하면은 조금 다른 것까지 하긴 살짝 버거운데 싶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일단은 일단 좀 암기가 오래 걸리는 과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국어 영어는 딱히 그렇지 않을 텐데 과학 같은 경우, 그렇죠. 과학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암기를 하고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부터 일찍 시작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를 안 나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EBS 인강이고 뭐고 다 있는데 그래서 좀 해서 미리 들어보고 그래서 공부 미리 해놓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미리 공식 같은 거 먼저 좀 외워놓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조금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 5월 3주차쯤 되면은 그래도 순혈과 조합 들어갔을 때는 조금 여유가 더 생길 테니까 그래서 순혈과 조합 들어갔을 때 시점에는 수학이 살짝 조금 그래도 편해지니까 타 과목을 조금 늘려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5월 뭐 셋째 주, 넷째 주에는 적어도 타 과목 대비를 좀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기말은 대비 기간이 짧잖아요. 중간보다 훨씬 더. 이게 그래야지 기말 때도 타 과목 방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만 해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 과목도 근데 막상 보니까 그렇게까지 막 어렵고 그렇지 않잖아요. 해볼만 하죠. 아이들 참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하면 돼요. 조금만 더. 그래서 남들보다 근데 그 조금만 더라는 거를 동일한 시간 내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게 크니까 그냥 스타트 지점 자체를 조금 일찍 잡으면은 나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수행평가도 우리 중간 때 많이 바빴잖아요. 기말고사 대비 기간이 짧은 만큼 수행평가를 하는 기간조차도 짧아요. 수행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쏟아질 거고 아마 6월 둘째 주까지도 계속 갈 거예요. 이게 시험 직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하루 미루는 순간에 다른 수행평가가 또 생겨나면서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지가 나오면은 공지가 나온 날이 내가 그 수행평가 하는 날이에요. 이해됐어요? 이거를 저거 조금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미루자가 아니라 공지가 나오는 즉시에 바로 해가지고 자료 조사 들어가고 뭔가를 쓰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물론 뭐 테스트 그런 종류면은 아니지만은 그리고 독후감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그냥 나중 가가지고 해가지고 물어보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오는 즉시 해가지고 바로 사진 다 올리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해가지고 딱 정리해가지고 미리미리 특히 독후감 같은 건 시간이 더 걸릴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진로 관련해가지고 미리 잘 선정해가지고 하셔야죠. 이렇게. 근데 현우는 뭐 와가지고 물어보고 했는데 나머지 대표는 뭐야? 포기야? 알아서 그냥 하는 거야? 관심 꺼? 그러니까 잘 좀 하자고요. 그래서 중간의 결과가 최종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안심하시면 안 돼요. 또 반대로 중간 때 망쳤더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야. 80점 이상이면 사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쉽거든요. 중간이랑 기말이랑 원점수를 합산했을 때 180점이 나오면 된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승현이 입장에서는 중간고사 100점 맞았으니까 기말고사 80점 넘기면은 그래도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좀 편해진 거지 이게.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를 좀 잘 봐놓자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중간을 망쳤어 최악에. 그러면 이제 기말이랑 합산을 해가지고 180을 만들어야지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기말이 100점 맞아도 180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나 역사 160점 더 맞아야 돼. 나도 한국사 27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다른 과목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험이 쉬운 학교일수록 어떻게 보면 원점수를 올리기가 쉽잖아요. 우린 축복받은 거예요. 이 시투바는. 응? 지금 은규도 그렇고 은규도 이번에 좀 원점수들이 좀 다 만족스럽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기말 때 만회가 가능하니까 아직은 일찍 좀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가지고 자습실 잘 이용하고 그래서 공부량을 지금부터 좀 미리 늘려놓고 중간 때는 조금 설렁설렁 하다가 막바지에 해가지고 우리가 자습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라면은 이번엔 처음부터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기말 때 해서 최종 등급을 좀 잘 받아보자고. 그래서 망친 과목일수록 더 신경 쓰시고. 그래서 계획을 되게 잘 짜놔야 돼. 지금 그냥 무턱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느낌 오는 대로 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달력 같은 거에서 뭐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시부터 이것까지는 힘들다라면은 적어도 요일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정리를 해야죠. 이걸 월수금 화목토를 나누던가 아니면 주말과 평일로 나누던가 그럼 각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어떤 요일에 어떤 과목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학하고 과학에 몰입을 하는 주 해가지고 좀 그런 걸 나눠놓고서 해서 계획을 잡아놔야지. 아니 나도 내신 대비 할 때 여러분한테 그걸 보여주잖아요. 언제부터 어디까지는 몇 주에서는 어느 단원까지 하고 어느 단원까지 하고 해주잖아요. 근데 왜 다른 과목은 안 그렇게 안 해? 그게 사이즈가 나오면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과학 같은 거 해가지고 기말 범위 그래서 어디까지라면은 지금부터 어디 단원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뭐 언제쯤부터 해가지고 뭐 완자를 풀 수 있고 문제집 풀 수 있고 이렇게 하면은 내신 대비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뭔가를 해놓고서 해야지 다른 내신도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번에 생각보다 1등급 비율이 많지 않나요? 아이들 성적 보면은 애들이 다 잘 봤어요. 다 잘 봤어요. 그래서 막 5, 1등급도 많고 생각보다 많이 보이잖아요. 5, 1등급 하면은 전교 1, 2등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5, 1등급 받았다는 애들도 많이 보이고 대부분이 해가지고 뭐 1등급이 하나도 없는 친구도는 거의 대부분 보이지 않고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이게 5등급제의 효과라는 거예요. 9등급제는 이렇지 않았거든. 9등급제에서는 5, 1등급이라고 하면 전교 1등이 맞았거든. 근데 이제는 5, 1등급이라고 해봤자 그게 좀 나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우리 그 처음에 겨울방학 때 얘기했던 그대로 지금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서울의 기준 자체가 내신 1점대가 나오지 않으면은 기회가 박탈되는 개념으로 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내신 등급을 한번 환산해 보라고요. 평균 내신 등급이 몇 점 나오는지 1점대 후반인지 그걸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게 아니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 뭐 지금 뭐 수행평가를 관리하고 생기부를 관리하고 이런 거가. 그래서 뭐 하나 놓치지 말고 다 관리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그래서 본인 반영 과목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택 과목 요즘 막 하고 있죠. 그렇죠? 선택 과목도 그거 내가 보내줬던 핵심 과목 그거 잘 보고 있죠? 그렇죠? 핵심 과목 그 토대로 해가지고 학과별로 내가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 좀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때 단톡에다가 내가 최근에 하나 더 올린 게 있는데 8월 달에 이제 여러분 입시에 대한 모든 대학들이 이제 그 핵심 과목을 발표를 한대요. 그래서 뭐 이제 모든 학교들이 이제 일괄적으로 좀 일찍 이렇게 1년 8개월 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발표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 때 한번 더 확인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아마 근데 그 보냈었던 표랑은 비슷할 겁니다.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거 통해 그게 인데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학과별로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걸로 확정이 된 거거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대로 말하면은 패스 or fail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이제 문이과의 통폐합 해가지고 뭐 과학을 사회로 대체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는 이제 옛날 얘기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과가 이과를 넘보고 이과가 문과를 넘보던 그 시기는 이제 사라진다라는 거야. 여러분이랑은 이제 빠이빠이야. 어떻게 보면 문이과의 부활이에요. 이거는 문과반 이과반을 구분하진 않지만 사실상 문이과를 구분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가 공학대학이냐 문과대학이냐 이과대학이냐 자연과학대학이냐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짓겠다는 의미예요. 이 고교학점제가. 그렇게 따지면은 진로 수정이 힘들다는 거예요. 한번 진로를 정하게 됐을 때 2학년 3학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문과에서 이과, 이과에서 문과는 불가능할 거라는 거죠. 이과에서 이과도 안 되는데 공업대학 안에서의 전공 변화만 가능할 거라는 거지. 자연과학 대학 안에서만 바꾸는 개념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대학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학부제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 계열에 맞춰서 우리가 선택 과목을 하게 되면은 대학은 자연과학 대학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뽑는 거죠. 그게 이제 학부제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속하는 그 계열이 어느 계열이냐, 공과대학이냐, 아니면 뭐 이과대학이냐,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가닥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얘도 흥미가 있고 그냥 무턱대고 해가지고 얘는 어때요? 쟤는 어때요? 안 된다는 거죠. 5월 안에는 마무리 지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일단 목표가 확실하지 않으면은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과학이고 이거를 왜 이렇게까지 해서 매 주마다 뭔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성적은 내려가고 남들이 더 하려고 할 때 나는 해야 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처질 수밖에 없는 거야. 성적이 내려가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지. 나중 가서 정신 차렸을 땐 이미 늦었을 거야. 왜? 결과가 그만큼 누적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찬이랑 태웅이도 조금 더 구체화를 해야 되고요. 진로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꿈이 바뀐다면 너무 늦은 걸까요? 중2 때, 고2 때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5월 중에서만 바꾸라고요. 이제 6월부터는 그냥 고정이라 생각하라고. 그래서 공업대학 안에서는 사실 괜찮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선택 과목 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계공학과에서 재료공학과로 넘어가는 거는 괜찮을 거예요. 근데 기계공학과에서 예를 들면 수학교육과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죠? 왜냐면 핵심 과목이 다르니까요. 기계에서 건축으로 가는 건 우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돼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과학의 물화생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예요. 그러면은 뭐 물리랑 화학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건축으로 하게 되면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물리랑 지구과학 느낌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계열이 약간 다른 거예요. 이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풀이 안 되신 분들은 지금 하는 걸로 하고 다 되신 분들은 다음 단원 좀 풀어주세요.